일단 명상 안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잡념이고, 둘째는 반조고, 세 번째는 알아차림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알아차림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에너지가 좋을 때 명상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좋을 때는 생각도 당연히 많아져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외부 자극에서 들어오는 거를 인지도 빠르고 반응도 빨라서 생각이나 감정도 굉장히 치성이 되거든요. 계획도 많아지고. 근데 그때 장점은 뭐냐면 집중만 되면 그 대상에 집중하는 힘도 되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생각 감정에서 분리돼가지고 대상을 꽉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예를 들어서 공기를 대상으로 줬다고 하면 공기가 피부를 스치잖아요. 그때 공기하고 피부가 스칠 때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중립의 상태라고. 그런데 얘를 똑같이 갖고 제가 이 관념, 관념, 쉽게 말하면 망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똑같이 느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관념의 상태에 있을 때는 공기가 뜨거워. 그럼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 뜨거우니까 짜증나. 차가워. 아, 추우니까, 아, 되게 싫어.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 자체가 뜨겁거나 차갑거나는 알아차림의 상태, 공기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피부를 스쳤을 때 차가운 느낌이 느껴졌다, 뜨거운 느낌이 느껴졌다는 알아차림의 상태나 그냥 관념의 상태나 둘 다 공기 자체의 물성이나 성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차림의 상태에서는 차가움의 느낌이 있고 뜨거움의 느낌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싫다 좋다라는 생각이나 감정은 없는 거예요. 판단 없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관념의 상태에서는 싫으니까 싫어서 싫고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싫은 거야. 그럼 이 둘에서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일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화가 난다, 뭐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 몸이 뭐 처진다 이런 생각이나 판단이 드는 근거가 과연 밖에 있는 대상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내적인 기준 때문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가 있는데 알아차림의 상태에서는 대상만 알고 느낌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정이 안 생기고 판단이 안 생기는 거고 중립이잖아요. 마음이 평온한 거야. 그거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근데 관념의 상태에서는 판단이 개입이 돼버리니까 뜨거우니까 싫고 차가우니까 싫다는 생각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어? 뜨거우니까 짜증이 나. 차가우니까 짜증이 나였잖아요. 근데 알아차림 상태로 가보니까 뜨거운 건 뜨거운 거고 차가운 건 차가운 거지 그것이 짜증과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명상을 에너지가 가장 좋을 때 하라고 하냐면은, 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까지 이제 피곤해요. 앉아 있었어. 그러면 뜨거운지 차가운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 힘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졸립고 다른 생각 감정도 방전돼서 생각이나 감정도 덜 나니까 몽롱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때는 알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념도 덜하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그게 좀 느낌이 약간 푹 쳐져 있으니까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누워서 자는 게 좋아. 그건 명상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근데 오히려 아침에 돼서 생각이나 감정도 막 자극에 따라 치성하고 계획이나 의도도 치성한데 그때 마음을 다잡고 내가 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감각으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걸로 느끼지 않고 차갑다 뜨겁다 아니면 생각 감정을 하고 있지라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명상에서 윗닦아라고 일으키는 생각이거든. 대상으로 돌아가자. 대상으로 돌아가자는 의도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걸 느끼면 어때요? 그때는 뜨거워도 차가워도 판단이 안 되니까 아주 고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왜 명상에서 제가 알아차림을 많이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어떤 것의 기준에서 판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반응할 때 기준이 뭔지 보면은 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경험했던 판단 기준들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거잖아요. 인지 과정을 다시 봐봐요. 자, 외부에서 감각 대상이 있다. 뭐 눈에 뭐가 보였다. 귀에 뭐가 들렸다. 그걸 A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눈이나 귀 같은 감각 기관이 A를 인지할 때 얘는 뜨겁다 차갑다 같은 그 느낌으로 인지하지 좋다 나쁘다로 인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메모리에 던져놓는다고 했잖아요. 메모리에서 얘랑 가장 유사한 정보가 뭐니가 돌아가서 지금 들어온 A하고 가장 유사한 게 알파야, 베타야, 감마야, 뭐 세타야 이렇게
제한을 해준단 말이야. 이때 우리는 알아차림을 안 하면 그냥 알파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A가. 베타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알아차림을 하면 이게 진짜 알파야? 진짜 베타야? 라고 고려를 해볼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 A는 알파라고 하고 알파라는 정보를 갖고 A를 판단해 버렸을 건데, 알아차림을 하면 A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세타인지 델타인지를 고민해 보다 보면 약간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알파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베타에 가깝네 라고 베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평정한 상태로 여러 번 관찰했잖아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냐면, 뜨거운 공기나 차가운 공기는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이렇거나 저런 게 아니고 뭐다? 가치가 중립이다. 이 정보가 누적이 되기 시작해. 자, 그럼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어? 뜨거운 공기는 알파야. 쉽게 말하면 뜨거운 공기는 짜증나. 차가운 공기는 베타야. 차가운 공기는 짜증나 했잖아. 자극이 들어오니까 알파야. 뜨거운 공기 이꼴 짜증. 그럼 나는 더우니까 짜증나. 차가운 공기 이꼴 베타 짜증. 차가우니까 짜증나 이랬잖아. 근데 알아차림을 많이 하니까 뜨거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고 뜨거운 거고, 차가운 공기는 차가움이지, 그것 자체가 뜨겁거나 차가운 게 짜증이 나거나 좋거나 이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잖아. 자, 이거를 많이 누적시켜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보가. 내가 30년 살아오면서 28년 동안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차가운 거 나쁜 거, 뜨거운 거 나쁜 거 이렇게 도식을 시켜놨는데, 알아차림을 많이 해서 한 2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촘촘하게 누적해서 28년 데이터에 버금가게 누적을 시켜놓은 거야. 아니면 넘어가 버렸어. 뜨거운 공기는 중립이야. 차가운 공기는 중립이야. 그러면 자, 뜨거운 공기에 들어오면 이때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성이 올라오냐면, 뜨거운 공기 중립이야. 차가운 공기 중립이야가 먼저 제한이 된다니까. 거기서도 또 시간을 벌어서 뜨거운 공기 중립이거나 그 밑에는 뜨거운 공기는 나빠, 뜨거운 공기는 짜증나 정보가 있어. 거기서 선택을 해보고 처음 나온 제한된 정보도 뜨거운 공기 중립이야 확률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살펴보니까 제한이 중립의 제한도 있고 나빠에도 있고 짜증나 제한도 있는데 보니까 굳이 나쁘다고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때 선택이 뭐냐면 반조야. 사실은 반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어떤 기준들 있잖아. 자 같은 거를 갖고 일종의 반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명상 안에 잡념이 있고, 쉽게 말하면 관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반조라고 해서 들었던 말 일정한 잣대로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재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리면 느낌이니까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뜨거운 공기 이꼴 정보는 뭐지? 중립이야. 그 다음에 관념으로 보니까 어때? 뜨거운 공기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서 반조는 뭘 하는 거야? 알아차림의 상태에 있을 때는 뜨거운 공기, 똑같은 뜨거운 공기를 중립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관념으로 갔을 때, 망상으로 갔을 때는 뜨거운 공기는 짜증나라고 보는구나라고 얘가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들었어. 선택지가 있다고. 이 반조가 선택지인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반조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 똑같은 두 개의 물리적 상황에서 난 뭘 선택할까? 이게 사실은 명상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진 빠져가지고 이 알아차림을 안 했으면, 뜨거운 공기 들어오면 들어온지도 모르고, 차가운 공기 들어오면 차가운 공기 들어온지도 모르고, 조금 알면 옛날 방식으로 알아버리는 거야. 좋거나 나쁜 걸로. 근데 명징할 때는 그냥 감각으로만 아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핵심이냐면, 중립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누적시켜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윤색돼 있는, 색깔이 묻어 있는, 나름대로 컬러링이 돼 있는 데이터를 아니야,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중립의 데이터도 있어라는 옵션을 계속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사람을 만났어. 내가 봤는데 옛날에 내가 친하게 지냈던 누구랑 되게 닮은 거야. 그럼 나는 어때, 느낌이? 이 사람 편하고 좋은 거야. 아무 이유 없이 편한 사람 있지. 뭔가 이렇게 결이 잘 맞고, 뭔가 코드가 잘 맞고, 뭔가 케미가 잘 맞는 사람 있잖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그냥? 아니면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결국은 학습과 경험인 거야. 이 스타일과의 경험이 누적된 정보에서 긍정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신뢰해버린 거야.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코드가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메모리 코드에 맞으면 나는 의심을 안 해버릴 수 있잖아. 그럼 나한테 된통 당할 수가 있는 거야. 반대로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옛날에 나한테 엄청 괴롭힘을 줬던 누구랑 많이 닮았어. 그럼 나는 어때?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지금 들은 정보는 그 옛날에 X랑 똑같잖아. 그럼 나는 이유 없이 무조건 싫어, 이 사람이. 그럼 어떡해?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외면하게 되고 투툴거리게 되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괜히 짜증나지 않냐? 스타일이 좀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리는 거야. 사실은 근거가 없어. 근거는 뭐였냐면 제안 중에 하나였거든. 많은 제안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익숙한 제안이 이 사람 짜증난다는 제안을 그냥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중립의 경험이 많으면 어때? 야, 이것도 중립인데 네가 오랜 학습과 경험상에서 짜증나다는 정보를 오랫동안 학습을 해서 그 제안이 먼저 떠오른 거고 너는 그 제안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라는 이해가 생기는 게 반조라니까. 그래서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을 엄청 많이 하고 끝날 때 꼭 반조로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내 명상의 질을 봤을 때 알아차림이 많았는지 망상이 많았는지 반조를 많이 했는지를 보면 명상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있냐? 관념적으로 망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기는 명상한다고 생각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옛날 생각 재탕 삼탕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일단은 중립이 많아야 돼.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과거 데이터들이 경쟁을 하는 거거든. 이 데이터가 아예 없으면 얘들이 그냥 지들 나쁜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근데 알아차림 많이 하면 애들이 서서히 나도 그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로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알아차림 할 때는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 어렵지도 않아. 이거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감각을 느끼는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무슨 판단이 있냐고.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에 과거 정보를 그냥 써버리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참는 사람들 있잖아.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참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 왜 참으면 안 될까? 한 번 갖고 있는 기준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됐잖아. 싫어, 나빠. 근데 표현을 안 하잖아. 그러면 생각에서 나온 에너지가 나가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중립인데 꾹 누르면 억압이야. 폭탄이야, 폭탄.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누르다 안 되면 그냥 팍 터져버리면 예상치 않았던 대상한테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야. 그 우리가 살면서 당황할 때가 있지. 내가 오늘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내가 무너져 버리지?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런 게 사실은 생각하고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조절을 하려면 결국은 알아차림이 중립으로 많이 누적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지혜는 뭐야, 결국은? 지혜는 이 둘 다를 반조 상태에서 보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생각하는 거야. 바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없을 것 같아? 명상의 사람들이 기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명상 기준이 있어요. 명상 반조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뭘 것 같아? 반조하는데 기준은 뭘까? 탐진치예요, 탐진치. 탐진치라고. 기준은 내가 욕심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분노로 보고 있는가? 내가 어리석음으로 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잣대를 갖고 내 행동이나 생각을 판단하면 정확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그게 사회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하고 명상에서 말하는 탐진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봐. 사회에서도 가치 판단하는 거 있고 명상에서도 반조라는 걸로 가치 판단한다면서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저기 관념적 기준으로 이 사람 안 이쁘게 생겼잖아. 너 왜 싫어해? 안 이쁘잖아. 뚱뚱하잖아. 이럴 수 있잖아. 그건 가치 판단이잖아. 근데 명상에서도 너 가치 판단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안 이쁘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니라고 질문하는 거지. 그게 너의 욕심이 가미된 판단이니, 너의 분노가 가미된 판단이니, 너의 지혜가 없는 판단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때? 판단은 판단인데 안 이쁘잖아 라는 말이 관념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학습한 게 내가 생각하는 키하고 몸무게하고 피부 톤하고 색깔이 있는데 그거가 이런 조건이면 안 예쁘다, 저런 조건이면 예쁘다라고 판단해버린 게 관념이잖아. 근데 반조는 뭘 한다고? 탐진치가 너의 그 판단에 탐욕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왜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 나는 탐진치를 비춰보는 거야. 네가 얘를 안 예쁘다라고 싫어하거나 비하하는데 과연 너의 욕심이 개입되지는 않은 건가? 아니면 너의 어리석음이 개입되지는 않은 건가? 너의 분노가 개입되지는 않은 건가를 보라는 거야. 그럼 엄청 간단하잖아. 아니 우리가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무슨 근거로 예쁘다거나 안 예쁘다거나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을 하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나도 모르게 탐욕이든 분노든 어리석음이 개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류. 아, 이 판단이 바르지 않은 판단이구나를 보류. 그게 반조란 말이야. 반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겠어? 지혜야, 지혜. 반조의 다른 말은 지혜라고. 이 지혜가 따로 없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야. 뉴트럴하고 중립 상태하고 관념 상태를 탐진치라는 잣대로 계속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인 거야. 그게 부족하면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자꾸 관념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리는 거고,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뉴트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 탐진치가 몇 프로 정도 개입이 됐구나, 탐욕이 이번에는 많이 개입이 됐구나, 분노가 많이 개입이 됐구나를 알고 그 판단들을 계속 내려놓는 거야. 수행이 뭘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뭐 여기 앉아가지고 호흡을 관찰한다, 뭐 자기 자세를 알아차린다, 뭘 하겠어 이걸 시킬 것 같아? 사실은 얼마만큼 객관화되게 보는가를 보는 거야. 객관화되게 본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판단을 배제하고 본다야. 판단을 배제하고 보는 게 객관화되게 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뭘 하든 뭘 보든 판단을 개입해서 보는 거잖아. 그럼 일단 그걸 놓고 봐야지 중립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돼요. 일을 할 때는 자연인 A와 역할자 A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자연인 A의 상태에서 여기서 뭐 그냥 막 울고 불고 할 수도 있고 막 회원들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절대 터치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역할자 A는 뭐냐면 선생님 A로서는 최소한 그 프로토콜은 여기서 맞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A의 역할에 규정된 역할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하진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놓치는 게 뭐냐면, 야, 얘가 선생인데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짜증나지 않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연인과 역할을 섞어버린 거야. 그렇잖아. 근데 역할과 자연인이 분리되면 어때? 선생님의 역할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자체는 인간으로서는 좋고 싫은 게 없는 거니까 저는 할 얘기하고 지적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질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서먹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어색해지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지적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역할자한테 역할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 인간에게 역할을 같이 민글에서 해버리니까 사람을 미워해버리거나 사람을 좋아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면 어때? 확 가까워지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엄청 어색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자연인하고 역할을 구분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이 기준을 갖고 가야 돼. 아, 이 사람이 역할자로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건가? 자연인에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나눠서 보지 않으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엄청 헷갈리는 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또 수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분명히 두 개는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을 할 때는 정리하면 에너지가 좋을 때 하라. 그리고 망상이 일든 막 계획이 생기고 의도가 생겨도 대상으로 계속 돌아가서 최대한 대상에 집중해서 느낌에 집중하라. 그리고 느낌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 편견 없이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그게 중립의 느낌인 걸 알면 어떤 자극이든 뜨겁든 차갑든 이렇든 저렇든 그냥 그저 그러하다라는 가치 중립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아닌 망상이나 관념으로 봤을 때는 뜨거운 건 싫고 차가운 건 싫고 하는 걸로 보면 이 두 개 사이의 갭을 보고 과연 내가 탐진치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불순물이 섞여서 좋거나 나쁘게 아니면 이렇거나 저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반조라는 지혜를 통해서 관찰한다. 그러면 수행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동 저래동인가. 그렇지 않다. 자연인 A와 역할자 A는 두 개는 다르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드백할 때 자연인과 역할자를 섞어버리면 안 된다. 역할자에게 역할에 맞는 규정된 방식으로 역할이 잘못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피드백을 한다. 근데 그게 내 자연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부딪힐 일이나 아니면 서로 불편한 일은 없는 거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아직도 자연인과 역할자를 섞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 못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게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 못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라고 봐버리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라고 봐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수행적으로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거다. 그래요.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하고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